어젯밤 일인데 아직까지도 체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요. 그리고 엄청 울었거든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잘 울긴 하지만 임신한 구덕이 줄이 틀려 피 흘리는 거 참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천승이가 살인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도 그렇고요. 불쌍한 만석이는 왜 죽이시냐고요. 온통 눈물 바다였습니다. 휴지 한 통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서는 희망이 보였기에 오늘 밤 16화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옥태영이 잡혀가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승이는 제발 잡히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끝동이의 연기로 관군들을 잘 따돌렸다 생각해서 무사히 도망가지 않을까 믿었건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승희는 구덕이가 옥중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했기에 자수하려 했고요. 만석이도 승희가 그렇게 떠나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함께 하려다가 같이 붙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재판 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려 말도 안 되는 대답들로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결과만으로만 남게 되었죠. 의금부가 무섭기는 하네요. 모두가 주리를 트는 고신을 당합니다. 설마 이런 끔찍한 장면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구덕이가 당당하게 취조받는 걸 보면서 옥태영으로서의 신분만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까 했는데 구덕이 아버지 등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구덕아, 아버지가 널 살리려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는데 너는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저도 모르게 구덕이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구덕이가 모른다고 잡아댄다면 아버지를 고신해서라도 자백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부르면서 구덕이가 쓰러지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옥태영으로서의 삶은 끝났구나. 차명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상전하의 뜻으로 목숨을 건지고 다시 노비가 되어 원래 살던 소혜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꿈이길 그렇게 바랬건만 꿈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 될 터인데 그래도 살아야 하는구나 싶으니 이런 꼴 보려고 일주일을 기다렸나 싶고 작가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소혜 그것이 구덕이가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발목이라도 자르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덕이 환영식으로 똥소혜가 했던 첫 번째 보복. 참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똥물이 든 요강을 쏟아버리는 것이었어요. 똥물 뒤집어 쓴 게 그렇게도 억울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괴롭힘의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든든한 조력자 김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인 진짜 사람 다룰 줄 아는 분이더라고요. 소혜가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딜을 하십니다. 아무튼 김씨 부인이 다녀간 후 구덕이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15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김씨 부인이 구덕이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김씨 부인이 박준기가 괴질과 관련된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알려주자. 구덕이는 이제 자기가 노비인데 뭘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이때 김씨 부인은 구덕이가 자기 본연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죠. 자네는 옥태영의 이름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건가? 지금까지 구덕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옥태영아 씨의 꾸민 외지부를 하며 옥태영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비가 된 현실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김씨 부인은 구덕이 자신의 이름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깊은 깨우침을 준 것이었습니다. 옥태영의 이름으로서 훌륭한 외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덕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알게 해준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며 괴질의 증상을 묻는 우리의 구덕이 그녀의 천재적인 머릿속에서 계책이 떠오른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구덕이가 먹고 힘을 내야 되겠죠. 아주 씩씩하게 감자 먹방을 하고 있을 때 김소혜가 구덕이를 마음껏 비웃어주려고 온 것 같아요. 각성한 구덕이는 소혜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면서 도리어 소혜에게 현실을 알려줍니다. 구덕이의 말과 행동 그리고 소혜를 가소롭게 쳐다보는 표정을 통해 이제는 하나하나 일들이 잘 풀려갈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송서인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나오는데요. 김소혜가 천승희와 옥태영의 뒤를 밟은 것입니다. 구덕이가 엄마 무덤에 가서 천승희를 인사시킬 때 들은 것입니다. 스토커 같은 집착녀의 실행력이 대단하네요. 박준기의 수하가 미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양반 댁 규수가 혼자서 미행을 감행하다니요. 확실한 증자가 바로 이거였군요.
이렇게 결정적 장면을 보았고 구덕이 아버지를 잡아다 놓았으니 소혜가 길길이 날뛸 수밖에요. 그리고 손찌검을 하며 다리가 잘리고 싶냐고 화풀이를 하는 김소혜에게 강한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노비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면 곤장 100대를 맞는데 견딜 수 있냐고 하죠. 그러면 그동안 노비들이 당한 일들이 다 저 법률 한 문장을 몰라 당했다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구덕이는 김낙수가 죽은 이유가 박준기에게 꼬리 잘림을 당한 결과라는 것도 말해주죠. 소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속으로는 박준기의 실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질에 걸렸다고 하니 얼른 도망가네요. 또한 구덕이는 노비 아주머니의 귀띔으로 박준기가 소혜네 집에서 모아놓은 약재로 환을 만들어 팔아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괴질이 난 것처럼 속인 구덕이는 괴질 환자들이 격리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약재에 대한 정보나 박준기의 비리 증자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구덕이는 노예가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됐고요. 비린내 나는 약초 얘기도 나왔어요. 아마도 어성초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구덕이가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만날 줄 몰랐던 그 무책임한 인간 성윤겸을 보게 됩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방님이 말한 큰 일이 이겁니까? 청에서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당한 일,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계셨단 말입니까? 지금 서방님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차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당장 저와 의금부로 가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런 질문들을 한들 성윤겸이 속 시원히 대답이나 해주겠습니까? 어차피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호패까지 던져버린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서방님이라고 부를 수나 있을까요? 구덕이는 입을 닫고 그가 또 다시 자기를 외면한 채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질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괴질인지 아닌지 머리를 갸웃거리는 검사관에게 저는 아직 심한 것 같지 않으나 괴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왔으니 힘닿는 데까지 괴질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니 검사관은 일손도 모자르는 판에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돕고 잠시 약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도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기 왜 오신 겁니까? 괴질입니까? 괴질 아닙니다. 형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해서요. 저는 이제 형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남의 집 노비입니다. 돌아가세요. 어찌 그리 말씀을 섭섭하게 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형수님께서는 제게 누이자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성윤겸이 보였습니다. 성도겸이 형인 성윤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분노의 펀치를 날렸습니다.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죽을 만큼 두들겨 패도 그동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성에 차지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이 뭔데 여기 있냐고. 성도겸은 치를 떨며 성윤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 찾아갔건만 형수님의 목숨이 위험하니 제발 같이 가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형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천승이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차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서 성윤겸이 살아있음을 밝히고 천승이를 살려낼 방도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아무튼 성윤겸이 나타났으므로 의금부에 스스로 가지 않는다 해도 성도겸이 허종문 대감을 통해 알린다면 천승이는 살인죄는 거짓인 것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이후 구덕이는 괴질의 실체를 파악하고 박준기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소혜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괴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구덕이는 노예와 어성초 같은 약재들이 괴질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구덕이는 박준기가 판매한 환약의 성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괴질을 완전히 낫게 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약을 팔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준기가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 비열한 음모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덕이는 이 성분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성도겸의 이름으로 의금부에 고발했습니다. 성도겸은 구덕이와 함께 박준기를 고발하며 증거로 환약과 약재들을 제출했고 박준기는 체포되었습니다. 소의 집 창고에서 발견된 문서와 약재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며 박준기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소혜는 박준기의 직접적인 범죄에 연루된 증거가 부족하여 목숨을 건졌으나
양반 신분에서 쫓겨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김소혜는 그동안 노비가 다 해주는 삶을 살았기에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포악한 성격을 고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으로 인해 주인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여러 차례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팔려다니다가 마침내 더 포악한 주인을 만나게 된 김소혜는 과거 자신이 노비들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다 붙잡혀 얼굴에 낙인이 찍히고 멍석마리를 당했으며 처벌로 발목이 잘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혜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고 대신해서 관아에 고발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혀를 깨물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괴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구덕이는 다시 외집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천승이 또한 살인을 하지 않았기에 차명을 면했지만 긴 세월 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구덕이의 인생을 바탕으로 소설 옥시부인전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청나라에까지 전해지며 청해 황실에서 이를 공연으로 재현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임금님께 전달되며 천승이는 특별 사면을 받았고 청으로 떠나는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천승이는 청으로 떠나는 길에 구덕이는 천승이와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구덕이는 이미 천승이와 똑 닮은 아이를 출산을 하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태영으로 지었습니다. 구덕이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막심이와 도끼도 함께 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청에서의 공연과 그들의 활약은 또 하나의 전설로 기록되었습니다. 옥시부인전 이런 해피엔딩이 되리라 작가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곧 있을 옥시부인전 마지막 화 JTBC 10시 반 본방 사수하시고 많이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